따라만 해도 건강해지는 채널, 하루에 1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혹시 엉덩이 옆이 아파서 옆으로 눕기가 힘들다, 걷다 보면 찌릿하다,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이런 증상을 우리는 대전자,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은 흔한 고관절 옆 통증이에요. 먼저 증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고관절은 무엇이고 대전자는 또 무엇이냐? 고관절은 허벅지뼈와 골반이 만나는 관절이고, 대전자는 허벅지 윗부분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 돌기입니다. 실제 고관절은 서해부 안쪽에 위치해 있고, 엉덩이 옆쪽이 아프다며 손으로 툭툭 치는 부위가 대전자가 있는 부위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대전자 통증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는 첫 번째, 고관절 외측에 통증이 있습니다. 엉덩이 옆쪽 툭 튀어나온 뼈, 대전자 부위가 아프며 누울 때 강한 압통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활동 시 불편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또는 다리를 꼬거나 벌리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사통이 있습니다. 신경에 의한 통증이라기보다는 허벅지 바깥쪽과 종아리 부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가 도대체 왜 아프죠? 고관절 옆에는 중둔근과 소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중둔근은 고관절의 만능 조절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중둔근은 고관절 외측에 위치하며 섬유의 방향에 따라 앞, 중간, 뒤 세 부분으로 나뉘어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둔근의 기능을 살펴보면 고관절 외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관절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발서기 시 반대쪽 골반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수평을 유지해주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둔근은 앞, 중간, 뒤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우리가 보행을 할 때 골반의 회전을 도와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보행 시 골반 안정화를 돕는다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소둔근입니다. 소둔근은 심부의 안정화 장치라는 별칭이 있고요. 중둔근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며 대퇴골두를 골반의 속해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소둔근 또한 중둔근과 마찬가지로 대전자 바깥쪽에 작은 부채꼴로 위치하고 있어 다리를 벌려 올리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소둔근은 중둔근보다 더 가깝고 작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퇴골두를 비구 안에 안정적으로 머물도록 압박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고관절의 탈구를 방지하고 중둔근이 힘을 잘 쓸 수 있게 심부 안정화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경인대입니다. 장경인대는 허벅지 바깥쪽에 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경인대는 말 그대로 장골, 골반부터 경골, 정강이까지 붙어 있고 두껍고 강한 섬유띠로 고관절과 무릎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의 근육들과 다른 점은 쉽게 수축하거나 이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관절 부위에서는 근육과 함께 이어져 있지만 무릎으로 내려오면서 수축성이 없는 밧줄과 같은 섬유띠의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소둔근의 유착과 중둔근의 약화는 장경인대와 대전자의 마찰을 유발해 점액낭염이나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힘줄은 원래 근육이 받는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힘줄이 대신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소둔근의 유착과 중둔근의 약화는 장경인대와 대전자의 반복적인 마찰을 유발해 미세 손상이 생기고, 이것이 점액낭염이나 염증으로 발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근육이 약하다가 아니라 근육이 약화해서 힘줄이 과부하가 됐고, 힘줄이 과부하가 돼서 미세 손상이 생겼고, 미세 손상으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발생했다는 기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힘줄 및 손상 부위를 직접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강화해서 힘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둔근,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대전자에서 골반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축대로 다리를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의 발목을 반대 무릎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반대 손으로 무릎의 바깥쪽을 잡고 어깨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같은 쪽 손은 무릎이 가는 방향을 밀어주어 보조하는 형태로 받쳐줍니다. 뻐근한 느낌이 들면 동작을 멈추고 15초 유지합니다. 뻐근한 느낌은 간혹 허벅지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느낌이니 스트레칭을 지속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장경인대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워 앉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의 무릎을 안쪽으로 보내줍니다. 이때 무릎은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오지 않게만 주의하세요. 무릎을 안쪽으로 잘 보냈으면 반대쪽 발목을 무릎 위에 얹어 힘을 더해줍니다. 동작은 15초를 유지하며 10회 반복합니다. 만약 동작 수행 시 무릎 내측에 통증이 있다면 베개나 쿠션을 무릎 아래에 받쳐주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사이드 레그 리프트입니다. 사이드 레그 리프트는 중둔근에 대한 직접적인 운동입니다. 중둔근은 대표적인 고관절 외전 근육입니다. 동작은 대전자 부분에 손을 대고 다리를 벌리다 보면 안쪽으로 쑥 박혀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버텨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리를 들고 버티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고관절 높이까지만 들어주세요. 처음엔 15초를 버티는 것으로 하다가 다리를 들고 천천히 내려보세요. 개수는 10개씩 해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브릿지 동작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이전에 햄스트링 재활 영상에서는 뒤꿈치의 위치가 엉덩이와 멀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했다면 이번엔 뒤꿈치를 엉덩이와 가깝게 한 상태에서 브릿지 운동을 수행합니다. 이때 햄스트링의 자극보다 엉덩이 및 허리 부분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동작 전 엉덩이를 먼저 살짝 조인 후 올라가는 것은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개수는 15개, 2세트 수행하세요. 다음 동작은 사이드 브릿지입니다. 사이드 브릿지는 일반 힙 브릿지의 변형 동작입니다. 힙 브릿지는 중둔근과 소둔근도 수축이 가능하지만 대둔근의 수축을 더욱 유도하는 운동입니다. 사이드 브릿지는 중둔근의 근섬유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부분 한쪽으로만 운동을 해야 하며 체중 부하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이드 레그 리프트와 힙 브릿지를 했음에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진행하세요. 이때의 팁은 골반을 너무 많이 올리면 오히려 허리 부분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어깨, 고관절, 무릎이 일직선이 될 수 있게만 만들어주세요. 개수는 15개, 2세트입니다. 다음 동작은 한발서기입니다. 중둔근과 소둔근은 반대쪽 골반이 처지지 않게 버텨주는 부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골반이 처지게 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행입니다. 보행 시 반대쪽 발이 앞으로 정확하게 나가기 위해 지지되어 있는 다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보행은 한발서기의 연속입니다. 이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속도를 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게 되죠. 첫째, 한발서기에서 골반 옆에 손을 대어주시고 양손의 높낮이 차이가 나지 않게 유도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골반의 회전을 추가합니다. 반대발을 고무줄 놀이하듯 앞뒤로 움직여 주세요. 하지만 이때 도장을 찍듯 앞으로 체중이 이동되지 않게 하세요. 체중은 지지측 다리에 계속 실은 상태여야 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1분을 기준으로 연습해 보시고 두 번째 동작은 앞뒤 왕복 10개씩 2세트 진행하세요. 마지막 운동은 사이드 스텝입니다. 밴드를 무릎에 걸고 옆으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이 나가는 것이 아닌 무릎이 끌고 나가는 느낌으로 운동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발이 나가게 되면 무릎이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둔근에 대한 자극보다 무릎 통증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개수는 10스텝을 기준으로 2세트씩 해보시고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 세트를 늘리기보다 스텝을 늘려보세요. 자, 오늘은 대전자 통증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둔근의 유착, 그리고 중둔근의 약화, 그걸로 인한 대전자와 장경인대의 마찰로 인한 염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먼저 관절과 근육을 이완한 후 통증과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체중 지지가 적은 것부터 체중 지지가 높은 동작까지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운동 중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면 동작을 멈추세요. 불편함은 괜찮지만 통증이 심해지면 염증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면 고관절 옆 힘줄에 더 큰 부담이 가겠죠. 대전자 통증 증후군은 단순히 쉬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통증은 줄고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작은 습관을 만들어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고관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월간 재활 5월호의 주제는 대전자 통증 증후군이었습니다. 6월 달에 만날게요. 안녕.